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볼 문제는 역시 이제 뭐 소수하고 관련이 된 그런 문제인데, 일단 n개의 음이 아닌 한 자리 정수들을 한 자릿수 이렇게 뭐 3, 5, 1, 0 이런 식으로 정수들을 n개 입력을 받아서 배열에 일단 순서대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임의의 6자리 이내의 연속된 숫자를 하나의 정수로 환산했을 때, 이거 제가 좀 말을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대충 이렇게 써놨는데, 이미 연속 6자리 이내 정수로 환산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8071을 이게 8071을 8701이라는 정수로 환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에서는 이게 각각 따로따로 하나의 정수로 입력을 받아서 각각을 따로따로 이렇게 정수 배열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190은 5190 이렇게 5190이라는 정수로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그게 소수가 되는, 그러니까 소수가 되는 모든 경우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소수들을 다 출력하는. 일단 이 문제에서는 뭐 소수의 중복 출력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소수가 여러 번 출력되거나 이런 건 일단 무시하고, 그냥 하여간 찾을 수 있는 모든 소수들을 찾아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죠. 8071이 소수인지 아닌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검사해 보려다가 그냥 귀찮아서, 소수라면 8071을 출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소수가 아니라면 그냥 출력 안 하면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6자리라고 했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정수는 4바이트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주 큰 그러니까 뭐 그냥 임의의 큰 정수를 실제로는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바이트면 32비트인데, 사실은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수라고 해봐야 대략 한 뭐 10억, 정확하게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10억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마이너스 20억에서 뭐 플러스 20억이던가, 이건 물론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정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주 큰 정수를 C 언어에서 다룰 때는 그 타입이 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롱이라는 타입도 있고, 또 롱롱이라는 타입도 있습니다. 약간 좀 웃기죠. 타입명이 두 글자로 롱롱인데, 그러니까 인트 대신에 그 값을 우리가 롱롱 타입 이런 걸로 선언을 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8바이트, 그러니까 8바이트면 64비트니까, 그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정도면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큰 정수를 우리가 다룰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보다도 더 큰 정수를 다뤄야 된다. 그런 경우는 사실 흔하진 않지만, 또 그래야 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짜리 정수, 뭐 200짜리 정수, 1000짜리 정수 이런 걸 다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가 C 언어에서 정수라는 게 우리가 수학에서처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아무 정수나 그냥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수가 4바이트로 표현되니까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대략 이제 10억, 마이너스 한 20억에서 플러스 20억. 제가 지금 그 산수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 그런 정도 범위의 숫자밖에 다룰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릿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큰 정수가 너무 큰 정수가 돼버리면, 이제 또 그거를 다루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또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6자리, 적당하게 6자리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자리로 제한을 한 게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고,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선은 먼저 입력 받는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짜놨던 코드에서, 자, 입력 받는 건 그냥 그대로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정렬할 때처럼 input.txt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다만 이제 input 파일이 이번에는 다 한 자리 정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1, 2, 0, 3, 1, 9, 8, 7, 1, 1, 5, 3, 7, 1, 3 이런 식으로
음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한 자리 정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입력 어, 파일만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제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밑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소수가 되는 숫자들을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소수다, 뭐 이렇게 소수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이게 모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우리가 1장인가요? 거기에서 사실은 몇 개 다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자꾸 문제를 수학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너무나 단순해서 도저히 틀릴 수가 없는, 틀리고 싶어도 틀리기 어려운 그런 단순한 방법을 먼저 찾아라,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소수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8에서부터 1까지 이 하나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수를 찾는 것은 이 모든 구간들을 다 검사해 봐서 그 구간이 소수면 출력하고 소수가 아니면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구간들을 다 따로따로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원적인 구조에서 이렇게 모든 구간을 검사하려면 그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시작점을 우리가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끝점을 j라고 하면 끝점이 시작점보다 앞쪽으로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j는 i에서 시작해서 n까지 j를 이렇게 증가 되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면, 먼저 이 데이터 i에서 데이터 j까지가 이걸 하나의 정수로 왜냐면 우리가 입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정수가 아니라 이렇게 자릿수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5, 1, 0, 8 이렇게. 그럼 이 5, 1, 0, 8이라는 4개의 한 자릿수 정수들을 5108이라는 정수로 먼저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소수인지 검사를 해가지고 뭐 만약에 소수이면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제 데이터 i에서 데이터 j까지 요 각각은 그냥 한 자리 수죠. 그거를 정수로 환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단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큰 주제가 함수니까, 예를 들면 convert to integer 이렇게 해서 배열 데이터에서 i 번째 자리부터 j 번째 자리까지를 하나의 정수 값으로 환산해 주는 일을 하는 그런 함수를, 일단 이걸 어떻게 할지는 이 함수에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똑 떼어서 일단 이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요 자체로 아주 잘 정의된 하나의 일이니까 먼저 이렇게 배열 데이터의 i번째 칸에서 j번째 칸까지 있는 그 디지트들을 하나의 정수로 환산해 주는 일을 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어서, 그럼 걔가 그 일을 해준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 가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얘는 리턴 타입이 물론 convert to int, 리턴 타입은 정수겠죠. 왜냐면 어떤 정수를 하나 환산해서 정수를 리턴해 줘야 되니까.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배열입니다. 우리가 배열을 어떻게 매개 변수로 받는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두 개의 정수 값이죠. 여기에서는 그걸 우리가 s와 t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제 요 일을 하는 거죠. 요 일을 얘가 해주는 거죠. 데이터 s에서부터 데이터 t까지 이것을 하나의 정수로 어떻게 환산을 할 거냐. 자, 이거 어떻게 환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데이터 S부터 이렇게 1, 그 다음에 뭐 4, 2, 0, 9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수가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1, 4, 2, 0, 9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14,209라는 정수로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하죠?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14209라는 것, 자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을 먼저 0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한 자리씩 보는 거죠. int i를 s에서 i를 t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값부터 마지막 값까지를 순서대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현재 value에다가 10을 곱하고 거기다가 데이터 i를 더해주는 일을 반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무슨 얘기냐면 12409를 어떻게 14209로 바꾸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value를 처음에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value가 0이니까 처음에는 요 첫 번째 값 1을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value는 0이니까 0에다가 10을 곱하고 거기다가 1을 더하면 그냥 1이겠죠. 그래서 value가 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4를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value가 1인데 거기다 10을 곱하고 4를 더하면 14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자리를 우리가 읽었을 때는 14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를 볼 차례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value 14에다가 다시 10을 곱하고 거기다가 2를 더해주면 그러면 142가 되죠. 그 다음에는 142에다가 다시 10을 곱해주고 0을 더해주면 1420 되죠. 그 다음에 1420에다가 다시 10을 곱하고 거기다가 9를 더하면 14,209 되죠. 자, 요 지금 그냥 제가 산수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산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 당연한 거죠. 처음에 요건 그냥 내가 1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자리가 더 들어오면 요게 이제 아까는 1이었지만 이제는 자릿수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사실은 이게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에다가 10을 곱해주고 그리고 4를 더해주면 당연히 14가 되겠죠. 지금은 내 눈에 요게 14로 보이지만 내가 한 자리를 더 읽는 순간 이건 사실은 14가 아니라 140이죠. 따라서 14에다 10을 곱해서 140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2를 더해주면 142가 되겠죠. 지금은 요게 142지만 그 뒤에 한 자리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게 사실은 142가 아니라 다시 10을 곱해서 실제로는 142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선 더해주는 값이 마지막 자리가 0이니까 그냥 1420인 거고, 지금까지는 요게 1420이지만 9가 딱 등장하는 순간 이것은 사실은 1420이 아니라 14200이죠. 따라서 10을 곱해주고 9를 더해주면 1420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이렇게 독립된 디지트들을, 그러니까 자릿수들을 따로따로 받아서 그것을 정수값으로 환산하는 가장 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런 걸 몇 번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기억이 되는데 사실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방법을 딱 생각해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런 방법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가 is prime value가 정수인지를 검사해서 뭐 그 결과가 1인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printf %d newline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is prime int 어떤 정수 k. 그래서 얘는 입력으로 어떤 정수 k를 받아서 그것이 소수이면 1을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0. 이건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했었죠. 만약에 k가 1 이하라면 그냥 return 0입니다. 1 이하인 정수가 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i equal 2에서부터 i가 루트 k까지, 그 얘기는 i 곱하기 i가 k보다 작은 동안 i를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k를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return 0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return 1. 자, 그러니까 2에서부터 루트 k까지의 숫자로 나누어서 하나라도 나누어 떨어지면 소수가 아니니까 그냥 0을 리턴하고 말고, 그렇지 않다면 이 포문을 무사히 리턴되지 않고 포문을 빠져나왔다면 소수니까 1을 리턴하고 이렇게.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자, 생각보다 소수가 그 안에 숨어있는 소수들이 좀 많네요. 이런 게 소수네요. 811도 소수네요. 자, 어쨌거나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풀 수는 있지만 이제 역시 그렇게 이제 효과적인 뭐랄까요?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보면 지금 포문이 여기 두 개의 포문이 중첩되어 있는데 다시 이 convert int 안에서 포문이 또 이렇게 있죠. 이 부분에서 뭔가 계산의 중복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전에 사실은 이제 했던 얘기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먼저 51908이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한 다음에 뭐 소수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요거를 또 5 곱하기 그러니까 그 가장 그러니까 convert to int 함수에서 또 이거를 5에서 시작해서 5, 51, 519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포문을 한 번 더 돌죠. 근데 그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51,908을 이미 계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5부터 시작해서 이게 5, 51, 519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거기다 또 10을 곱해서 0을 더하면 바로 519,080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산의 어떤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함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convert to int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이제 딱 이렇게 얘가 독립이 돼서 그냥 얘는 항상 s에서 t까지의 값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서 리턴해 주고 나면 이 값은 보존이 안 되니까 다시 나중에 두 번째 호출되었을 때 좀 전에 계산해 둔 값을 이용해서 뭔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뭐 어거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이제 자연스러운 코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 코드에서 제가 깜빡한 게 있네요. 그것은 원래 문제는 제가 6자리 이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6자리 이내가 아니라 6자리보다 훨씬 큰 정수들도 되겠죠.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풋 데이터가 한 1000개 정도 된다면 사실은 너무 큰 정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j가 m보다 작아야 되지만 또 j가 i 플러스 6보다 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 6자리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물론 6자리 이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개수가 줄었죠. 왜냐면 우리가 6자리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함수들을 만들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함수들을 이렇게 convert into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깔끔하긴 합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긴 하지만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포문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구조가 별로 효율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슬라이드에 약간 좀 수정된 코드를 하나 뒀는데, 뭐냐면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print primes start at I, 이렇게 뭐 이 이름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void int s,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배열을 줘야 되니까 데이터 이렇게 주고, int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워서 칠 수는 없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라든가 뭐 요 두 매개 변수 사이의 순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별 상관없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배열에서 s에서 시작해서 길이가 최대 6인 모든 소수들을 찾아서 그냥 출력하는 일을 얘한테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int i가 0에서 i가 최대 길이가 6이면 되니까 6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작점은 s이고 구간의 시작점은 s이고 그 구간의 길이는 그러니까 이제 최대 6이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value를 0 이렇게 하고 이 안에서 뭐냐면 value에다가 10을 곱하고 거기에 데이터 s 플러스 i 이렇게 해야 되겠죠. s 플러스 i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 데이터가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is prime이면 prime이면 1이면 그러면 printf percentage d new line value 이렇게. 그러니까 이 convert into 함수를 쓰는 대신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설명이 충분치 않긴 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S를 시작점으로 하는 구간, 각각 S를 시작점으로 해서 길이가 1인 구간, 2인 구간, 3인 구간, 4인 구간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처럼 이 밸류를 매번 새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S를 출발점으로 해서 i가 0이라는 얘기는 이제 길이가 1인 구간, 사실은 i 더하기 1이 그 구간의 길이인 거죠. 그 길이가 1인 구간을 정수로 환산을 해서 그게 소수이면 출력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 밸류 값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길이가 2인 구간을 새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길이가 1인 구간의 밸류를 그대로 써서 거기에다 10을 곱해주고 그 다음 자릿수를 더해주면 길이가 2인 구간이 정수로 환산이 되죠. 다시 그게 소수인지 검사해 주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랑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포문 안에 여기 포문이 두 개가 있었고, 다시 여기 그 convert to 함수 안에 또 포문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문이 세 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 포문이 있고 여기 포문이 하나 있고 그게 끝이죠. 그러니까 포문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중첩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뭐
결과는 아까랑 똑같겠죠. 아까랑 똑같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을 독립적인 함수로 만들 거냐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것이 프로그래머에게 달려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의사 결정 사항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함수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사실 뭐 이게 단시간에 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험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함수들로 쪼갤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들이 하는 일이 좀 명료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설명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코드보다는 좀 전에 첫 번째 버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럽고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좀 반면에 좀 비효율적이고, 얘는 약간 좀 논리적으로는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print primes start at이라는 함수가 s에서 시작해서 길이가 6 이내인 모든 구간들을 정수로 환산해서 그게 소수이면 출력해라,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까처럼 그냥 s에서 t까지를 하나의 정수로 환산해줘,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좀 단순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자연스러움은 아까보다 좀 오히려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대신 효율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여간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함수들, 전체 프로그램을 함수들로 쪼개는 어떤 결정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머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하나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고 명료하게, 하지만 또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슬라이드에 이렇게 적어뒀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